반갑습니다. 박동숙입니다. 자, 오늘은 수유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유텀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기한테 밥 주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생 아이들 말을 못하니까 밥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기의 울음소리라던가 아니면 뭐 손을 빤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밥 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수유텀을 잡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하루 종일 속만 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수련도 없이 계속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엄마 져서 물리고도 또 손 빨면 또 밥 주는 시간인가 보다 해서 또 보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장운동이 어때요? 오히려 무리가 가가지고 가스가 차고 배앓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앓이를 조금 최소화시켜주고, 최대한 엄마 관점에 봤을 때 아기가 어느 간격으로 밥을 줘야 되는지 이걸 조금 이제 잘 잡아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모유라든가 혼합수유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수유텀이 있겠죠. 우리가 수유라는 게 밥 주는 시간이니까. 그럼 어른들도 밥 먹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게 간격이에요. 이게 보통 권장하는 거는 3개, 어른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돌이 지난 아이들, 유아식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3끼는 먹어야 된다. 왜 3끼를 먹어야 될까요? 2끼도 될 수 있고 1끼도 될 수 있고 4끼도 될 수 있고 5끼도 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3끼를 먹을까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라든가 장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잠도 쉴 수 있는 이런 간격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또 뇌가 최소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기준. 그러면 성인 같은 경우는 잘 때 새벽에 야식을 먹으면 요 장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죠. 왜냐면 저희 산모나 우리 보호자분들이 야식을 먹었다고 치면 피곤해서 잤어요. 그지만 얘는 계속 이걸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뇌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고 24시간 기준으로 최소한 이 정도 간격을 먹여주는 게 3끼를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생활을 너무나 바쁘게 하시는 분들 사실 3끼까지 먹나요? 거의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을 못 먹는 분들. 그래서 가끔 선식 같은 거 그냥 훅 먹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2끼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는 좀 많이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2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못해도. 거기서 또 1끼, 물론 1끼 먹은 사람도 있어요. 왜? 1끼 먹는 사람들은 또 다이어트.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이어트해서 살은 빠지고 몸은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밥 텀은 지켜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못해도 2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깐난 아이들도 못해도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끼를 먹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생아 아이들이 장이 어른처럼 기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적응을 시켜서 3끼를 만드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보통 모든 인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장 구조가 위, 소장, 대장. 근데 위는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소독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도 많이 분비하고 음식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위에서 자꾸 세균이 들어있는 것들 소독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 장으로 보내도 되겠다 싶은 게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장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십이지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곳곳에 우리 몸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뇌에도 보내주고 심장에도 보내주고, 거기서 남은 찌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장 쪽으로 가는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한 텀이라고 해요. 한 텀. 근데 아기들은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자주 적응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양을 맞추는 텀이 우리는 24시간 기준에서 2~3시간 간격으로 먹여줘야 된다고 하죠. 어느 시점에? 생후 4주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후 4주 된 아이들은 2~3시간 간격으로 장을 움직이게 해주고 그 사이에 좀 쉬게 해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좀 더 또
2개월 됐을 때 또 늘려가고 3개월 됐을 때 늘려가고 4개월 됐을 때 늘려가고 5개월 때 늘려가고 그러면서 또 어때요? 이유식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 이유식 결국에는 뭐로 되는 거예요? 새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 소장 대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양을 몇 cc를 줘야 될까요? 이게 4주된 아이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킬로당으로 봐요. 킬로당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새끼를 먹었을 때 몇 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보통 2,4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를 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3,000칼로리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 끼도 안 먹었어. 근데 저녁에 3,000칼로리를 먹었어. 그냥 곤장량을 다 먹었어요. 그지만 그분은 곤장량을 다 먹었지만 폭식을 한 상태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400칼로리를 드신 분들은 그거를 3끼로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정상적인 장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생아 아이들 같은 경우도 키로당 150에서 많게는 200cc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3kg 된 아기라면은 못해도 150cc면 450cc는 최소 먹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루 먹는 양 24시간으로. 그리고 많이 먹는 애들은 키로당 200cc니까 600cc까지는 먹어줘야 되는 양이죠. 그러면 신생아는 보통 2, 3주, 특히 조련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이 먹어야 사실 600cc만 먹어도 어때? 적당한 양인 거죠. 근데 이게 하루 24시간을 먹는 거니까 60cc를 24시간 동안에 나눠서 먹여줘야 되겠죠? 아까 그 성인 기준으로 한꺼번에 확 먹여주는 그렇게 되면 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신생아 아이들도 600cc를 2-3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먹으면 보통 어때요? 8배에서 12배 정도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에서 60cc를 2-3시간 간격 주면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을 주고 2시간 간격으로 이 타임에 맞춰서 줬더니 귀찮아. 100을 주면 3시간도 갈 수 있고 4시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600만 주면 될 것 같아. 자,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폭식시키는 거예요. 왜? 신생아 아이들은 자꾸 자극을 시켜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를 컨트롤 시켜가면서 먹는 거를 흡수시키는 걸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80cc를 쭉 먹이고 2시간마다 먹어야 될 얘기를 갖다가 10번까지 줄 필요 없이 뭐 6번에 뭐 100cc를 준다거나, 근데 어쨌든 600cc를 먹어서 하루 먹는 양이. 그러니까 이런 수유 양은 아기들한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량씩 자주 조금씩 주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모유 같은 경우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엄마 젖을 빨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분유보다는 좀 더 어때요? 간격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유는 2-3시간 간격으로 40에서 60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모유 같은 경우는 그 빠는 과정 속에서 애들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좀 더 텀이 짧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직수하시는 분이 힘든 거예요. 왜? 2시간 간격으로 먹던 애기가 1시간마다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8번, 12번 밥을 주는 게 느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젖물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애가 2-3시간마다 젖을 물고도 또 중간에 분유처럼 2시간 텀이 지켜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또 엄마 젖을 찾는 이유는,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배고픈 욕구보다는 제가 첫 단락에서 교육했던 것처럼 빨기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분유는 안 하고 그냥 자는 거고, 직수하신 분은 그걸 자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유텀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엄마도 기본적으로 수유텀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교육을 지금 제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어쨌든 분유 먹는 애기나 모유 먹는 애기나 하루에 끼니는 챙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최소한 직수로 했을 때는 좀 더 소화를 빨리 시킨다고 생각해서 저는 1시간 반 간격 정도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1시간 반 간격에서 모유는 소화도 빨리 되기 때문에 2시간 반 간격으로 한 끼 밥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분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종 단백질이다 보니까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또는 유충모유도 마찬가지로 젖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아기가 어때요? 좀 더 덜 소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소화시킬 시간이 걸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텀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 점심쯤에 우리가 새끼 텀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생아 4주 된 아이들은 한 끼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간격으로 모유를 잡아주셔야 되고, 분유 같은 경우나 적동수유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은 시작된 기준이나 끝나는 기준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에 어머님이 분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또는 12시에 어머님이 직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기준으로 1시간 반, 2시간 반 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이 아니라 12시에서 12시 반까지를 끊어주셔야 돼. 무조건. 왜? 이 아이가 5분 만에 먹고 잤든 5분 만에 엄마 젖을 빨고 안 먹었든 일단 성숙률을 충분히 먹는 상태 아이라면 기본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먹었다고 치더라도 위에서 소독하는 시간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기준으로 30분을 끊고 다음 밥 시간을 어때요? 1시간 반을 잡거나 2시간 반을 잡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24시간으로 이 아이가 돌아가기 때문에. 왜? 어른들은 밤에 자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틀리겠죠? 근데 아이들은 밤에 밤낮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밤에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3시간 계속 반복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른들은 최소한 뇌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면 7시간, 8시간 숨을 쉬어주는 게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공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그런 공복 시간이 2~3시간 공복 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엄마는 자야 되면 얘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니까 깨워서 2~3시간 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밤에 자려고 어머님들이 애기들의 분유를 많이 먹이고 재워버려요. 길게 재우려고. 어른들처럼. 그러면 엄마는 편하겠죠. 하지만 신생아 아이들은 통잠을 길게 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아기들은 내 몸을 지금 자극시키고 정리시키는 과정에서 그거를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활성해야 되는 것들을 갑자기 많은 양을 먹이고 재워놓는 거는 그 리듬을 그 리듬을 흐트러 놓는 거고, 그 신경을 죽여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순간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전체적인 뇌 자극이라든가 장 자극 이런 것들은 어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꾸준히 2~3시간마다 먹여줘야 돼, 안 먹여줘야 돼? 먹여주고 그 먹여주면 장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3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가 너무 길게 자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깨워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당연히 깨워서 먹일 때 한꺼번에 많이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몇 cc라고 했어요? 3주 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킬로당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40에서 60 정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을 잡아가지고 한번 제가 수유텀을 적어볼게요. 이제 아침 5시에 어머님이 애기한테 밥을 줄 거예요. 첫 타임 밥을 줄 거예요. 그러면 5시 반까지 엄마가 모유밥을 주든 분유밥을 1번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끝나는 기준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2시간을 그냥 잡을게요. 그러면 7시 반이 되겠죠. 다음 밥을 줄 때는. 그럼 7시 반에서 8시까지 또 2번 밥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좀 텀을 계산하기 편하게 대략 2시간을 잡았지만 3시간도 될 수 있고 1시간 반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유도 있게 참고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또 10시가 되겠죠? 2시간 잡았기 때문에. 자, 10시 반이면 또 3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3시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1시 반이 되겠죠? 2시. 네 번째 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 자, 6시. 4시부터 4시 반. 5번 반. 이번에는 이제 3시간 잡아볼까요? 7시부터 7시 반. 이제 오후로 넘어온 거예요. 밤 초저녁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에 9시 반에서 10시까지 7번. 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8번. 자, 그리고 또 12시 반, 2시간, 2시 반에서 3시까지가 9번. 그리고 또 아침.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 섞어서 밥을 줬더니 몇 번 밥이 나왔어요? 9번 밥을 먹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후 4주 된 아이는 하루에 끼니를 최소 8번에서 12끼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기들은 이 정도 밥을 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많이 먹는 애들은 12번까지 먹고 적게 먹는 8번까지 먹어요. 근데 신생아이가 7번밖에 밥을 안 먹어요. 이건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왜? 잠이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8번에서 12번은 이제 어머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밥을 줄 건지, 모유밥, 직수밥을 줄 건지, 분유밥을 줄 건지, 유충모유밥을 줄 건지. 그러면은 이 8번에 우리가 혼합수유라는 건 뭐예요? 혼합수유라는 거는 8번 밥 중에 4번은 직수밥을 주고 4번은 분유밥을 주는 게 혼합수유예요. 근데 엄마가 왼쪽 젖이 많아갖고 왼쪽을 먹였거나 젖이 없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을 양쪽을 먹였거나 이렇게 한 끼에 모유밥을 줬어요. 근데 요때 중간에 온다고 보충을 하셨어요. 40cc를. 그러면 이 아기는 엄마 젖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한 끼. 직수밥 먹었죠? 근데 또 중간에 7시 반에 밥이 들어갔는데 이때 온다고 엄마가 보충 40젖병을 또 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동시에 몇 끼를 먹은 거예요? 2끼 먹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혼합수유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영아상통도 심해지고 나중에 먹는 욕구가 오히려 더 강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먹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먹는 게 싫어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젖거부라든가 젖병거부라든가 유식거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유밥이냐 분유밥이냐를 선택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보충은 분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분유는 무조건 밥이니까. 밥이니까. 그렇지만 엄마 젖에 물리는 거는 가능해요. 왜? 엄마 젖은 젖이라는 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함축된 내용이 너무나 커요. 빠른 욕구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고 잠이 안 오는 심신 안정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소화가 안 됐을 때 엄마 젖 빨리 소화시켜주는 기능도 될 수 있고 굉장히 함축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물려주는 직수는 수시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젖병은 수시로 보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유나 유충모유 젖병을 주는 건 무조건 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밥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밥 타임에. 이렇게. 중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엄마 젖을 물려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엄마 젖을 빨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분리를 엄마 품에 있고 싶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물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합수유에 대해서 이 텀을 잘 그려가지고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혼합수유를 하셔야 된다면 이 아이한테 8개에서 12끼를 이 아이한테 밥을 줄 건데 거기에서 몇 번이 젖병이냐가 혼합수유예요. 그러면은 저는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 타임까지는 푹 자고 싶어요. 직수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젖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속 엄마가 다 직수로만 물려줬어요. 나머지 2번은 젖병을 썼어요. 이게 혼합수유예요. 그러면은 이 젖병 먹는 거 얼마 먹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확인이 돼요. 하지만 직수는 얼마 먹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7번을 물렸다고 치더라도 이걸 정말 내 젖을 밥이라고 제가 먹었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변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 젖을 밥처럼 제대로 먹는 경우는 무조건 소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번에서 12번 정도 이 아이들은 소변이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생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8번, 12번 소변이 나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젖병을 5번 썼으면 젖병에 맞는 소변 5개가 나와줘야 되고 나머지는 직수한 거에 대한 개수의 소변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젖을 제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잠을 못 자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울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소변이 잘 나오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소변이 잘 나오고 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울고 턱이 자꾸자꾸 틀어지는 거는 그거는 배고픈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빨고 싶은 욕구로다가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차이 날 정도로 2~3시간씩 갈 때도 있겠지만 못 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노는 것도 놀 줄 아는 사람이 놀고, 맛집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맛집 다니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거고, 쇼핑도 쇼핑하는 사람이 쇼핑하는 거예요. 왜? 뭔가 하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즐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젖병을 빠는 애들은 그냥 배 채우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엄마 젖 빠는 재미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근데 엄마 젖을 빠는 애들은 방금 빨았어도 또 어때요? 또 빨고 싶고 또 생각이 나니까 또 돌아서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신경계를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죠.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 빨고도 2시간씩 잠을 못 자고 또 엄마들 빨려고 하는 건 그만큼 아기가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 그 재미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미를 느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알아간다는 소리예요. 멀리 봤을 때는 이 아기가 결국은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동기부여를 이 저뿐만 다른 것도 계속 어때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도 학습 효과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이웃이라고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왜? 자기가 열심히 먹은 만큼 젖이 나오고 노력한 만큼 좋아진 느낌이 들면은 당연히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이 또 어때요? 내가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씹으려고 하는 재미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빠는 재미를 모르는 애들은 그냥 나중에 씹는 재미도 사실 더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빠는 재미를 놓쳤을 때 씹는 재미가 생겼을 때 그거에 빨리 치고 또 엄마가 잘해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대부분 제가 상담한 경험을 보면은 1차적인 게 놓치게 되면 2차적인 걸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게 돌아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처음에 기초 잡을 때 잘 찾아가지고 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해줄 때는 해주는 거를 빨리 치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귀찮아하고 쉽게 가려고 편하게 가려면 할수록 진짜 아기는 클수록 편하게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유텀은 정말 아이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수유텀을 알려드렸냐면 물론 아기를 빨리 파악하고 우리 애가 배고플 때가 됐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신 분들은 이런 수유텀의 의미가 없어요. 왜? 엄마가 아기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파악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기초를 잡아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때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그죠? 왜? 감으로, 손맛으로.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음식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손맛으로 감으로 만들면서 실패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서 자기식의 나름대로의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집밥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어머님들은 실수하는 거를 싫어해요.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세팅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은 음식 만들 때 어때요? 실패를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뭘 봐요? 레시피를 보죠. 왜? 레시피를 보다 보면은 못해도 본전을 치거든요. 어쨌든 기본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레시피를 딱 하다 보면은 감이 있는 분들 어때요? 자기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누구 요리 유명한 그 백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분 봐보세요. 거기 감으로 만들지만 그분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은 맛이 나와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먹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시 만들죠. 이분은 뭐 이렇게 설탕을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는 좀 단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빼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 방법이 터득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기 수유통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잘 못 잡을 땐 신생 아이들은 2~3시간마다 조금 껴서 먹여주는 게 맞구나. 이걸 계속 어머니 반복해서 하다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우리 애기는 그때 그 강의했던 선생님은 2~3시간을 했지만 우리 애기는 어쨌든 3시간도 될 수 있고 어쨌든 1시간도 될 수 있고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려면 결국 누가 경험을 해봐야 돼? 엄마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계속 만들어야지 실력이 느는 것처럼 아기도 내가 직접 다루고 안아보고 먹여보고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책장 딱딱딱 따라하고 열심히 책 읽는다고 해서 애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 이거는 직접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2~3시간 텀은 결국에는 밥 먹는 텀이지만 젖병은 최소한 2~3시간 텀을 지켜서 먹여줘야 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직접 물려주는 경우는 사실은 2~3시간 사이에 먹는 거는 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명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걸 엄마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텀으로 주는 그 횟수만큼 소변 개수만 한다면은 내 젖을 먹었다고 확신이 들 거예요. 그래서 4주 된 아이의 밥 시간은 하루에 몇 번을 먹어줘야 되는지 이거를 기초를 잡고 이 상태가 잘 안정화되면은 이제 60일 된 애들은 또 몇 번의 밥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음 교육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